안녕하세요. 서울에서 홀로 중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는 40대 중반 여성입니다. 제 고향은 서울이 아닙니다. 그저 아들의 교육을 위해 아들과 함께 서울로 올라왔죠. 이미 5년이 넘도록 산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아들의 친구 엄마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민기 엄마, 이혼을 해서 혼자 아이를 키우고 계시다니 어디서 돈을 얻어 키우시나요? 이 질문이 실례인 것 알지만 너무 궁금해서 그랬어요. 원래 우리 민규 엄마는 좀 부유한 분이셨거나 민규 아빠가 돈을 많이 벌었나요? 그래서 궁금해했던 것 같아요. 이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여성이지만 제가 소비하는 것이나 스타일 등을 보고서 돈의 출처를 의심하는 표정을 짓곤 했죠. 이럴 때마다 그냥 모아둔 돈이 있으니까라고 대답하고 넘겼지만 오늘은 익명으로 여러분에게 저희 이야기를 전해보고 싶네요. 아들과 함께 서울에서 살며 아들의 교육에 힘써왔습니다. 제 인생에서 특별한 즐거움은 아들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인데 과연 이들이 어디서 돈을 얻어 살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듭니다. 중학생이 됐다고 할 때 아버지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부터는 홀어머니와 누나 그리고 저 자신까지가 함께 아픔을 나누며 살아왔어요. 셋이 함께 살아왔어요. 성인이 된 후 처음 만난 첫 남자친구였던 전 남편이자 아들의 아빠였고 아버지 없이 엄마 밑에서 누나와 함께 자랐어요. 미영아, 우리는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아. 너도 나도 아버지 없이 자란 것도 그렇고 나이도 같고 위로 누나랑 같이 있는 것도 똑같잖아. 그래서 말하고 보니 비슷한 게 많아. 정말 이런 것도 똑같네. 그럼 세찬아, 너도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이 나랑 좀 비슷하겠다.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나는 우리 엄마한테 항상 미안하고 고맙고 그런 거야. 여자가 남편 없이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는 게 어렵지 않아. 엄마가 우리를 먹여 살리려고 시장에서 회를 파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 엄마가 억척스러워진 것도 다 나 때문인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고 있어? 나도 엄마가 억척스러워진 거 다 나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엄마는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지 않고 우리만을 위해 살아서 그 어렵게 살지 않았을 거야.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미안해. 남편과 나는 많은 공통점이 있었어. 그게 운명의 증거일 거라고 생각했어. 어릴 때 만나 비슷한 점이 많아 운명이라고 생각하기 충분했어. 그래서 우리는 만난 지 2년 만에 결혼을 결심했어. 내가 잘 사는 걸 널리 알아줄 수 있어? 함께 효도하면서 우리 자식이 나오면 더 좋은 부모가 될 거야. 만약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미영이에게 물어보는 게 어때? 내가 세찬이를 만나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 이런 말을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너가 어머니를 챙기는 것을 보고 남자와 결혼해도 좋을 것 같았어. 어쩌면 나도 어머니를 쥐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효심 깊은 남자가 좋더라고. 내가 너희 어머니를 잘 대해주면 내가도 우리 엄마를 편히 챙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 결혼을 하게 된다면 남편과 같이 효심 깊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었어. 결혼 약속을 한 후 우리 상황을 아시는 시몬 씨가 이렇게 말씀하셨어. 깨달음과 예물은 필요 없어. 부담 가지지 말고. 그리고 집은 세찬이가 구해주고 세찬이가 구해오면 미영이가 가구를 모을 수 있도록 하자.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머니께 예단과 예물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어요. 배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배려할 게 없어요. 우리 집이나 너희 집 모두 넉넉한 집이 아니니까 이런 것에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냥 서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뿐이야. 너희에게 더 받고 싶은 것은 없으니 걱정하지 마. 남편과 결혼할 때 신혼집은 남편이 전세로 작은 아파트를 구해왔고 저는 단지 혼자만 장바구니 가지고 가게 됐어요. 결혼식도 양가 가족들만 모여 간단하게 치러지게 됐지만 남들과 같이 화려한 결혼식은 아니었지만 그런 나의 결혼식이 참 마음에 들었고 행복했어요. 그래도 인생 한 번 있는 신혼여행인데 외국으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제주도는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곳인데 신혼여행을 여기로 왔다는 게 마음에 걸려요. 어릴 때 돈이 없어서 다들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갔을 때 나만 학교에 남았잖아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신혼여행은 꼭 제주도로 오고 싶었어요. 성인이 되어도 돈을 벌러 시간이 없어서 못 왔지만
당신과 결혼해서 드디어 제주도를 와볼 수 있게 되었어요. 제주도를 데려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제주도보다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가 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요. 우리 아이를 낳기 전에 꼭 해외로 여행 가보자. 신혼 때 남편은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해 주려고 노력했어요. 매달 벌어오는 돈의 일부분을 엄마에게 용돈으로 보내줄 수 있다는 제의에도 기꺼이 허락을 해주었어요. 그래, 내가 우리 생활에 보탬이 되어야 되는 걸 잘 알고 있어. 지금 우리 언니가 엄마에게 용돈을 보내줄 수 없는 상황이니까 내가 엄마에게 매달 용돈 좀 보내줘도 될까? 그동안 처형이 장모님한테 용돈 보내드린 거였어. 처형 곧 쌍둥이 출산하셔서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시지. 그럼 어쩔 수 없지. 당신이라도 장모님한테 용돈 보내드려야지. 아직 우리는 우리 둘밖에 없으니까. 내가 버는 걸로도 충분할 거야. 허락해줘서 고마워. 당신이 안 된다고 하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너무 미안하다. 부부는 같이 벌어서 같이 돈을 모아야지. 빨리 모으는 건데 괜히 나 때문에 돈 모으는 속도가 남들보다 더디게 되네. 미안해할 것도 없고 고마워할 필요도 없어. 당신이 번 돈 장모님한테 쓴다는데 나한테 허락받고 말고 할 게 어디 있어. 그리고 내가 우리 마누라 먹여 살리는 것도 당연하잖아. 내가 돈 더 많이 벌어서 앞으로 당신이 이런 걱정하지 않게 노력할게. 남편을 보면서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정말 여자는 남자하기 나름이고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배려를 해주니 저도 고마운 마음에 남편에게 더 잘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저희 부부 생활은 너무나도 평화롭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8개월 만에 아이도 찾아오게 됐는데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으로 쉬고 있을 때 시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미야.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된 느낌이 드네요. 내가 보내준 천복은 꾸준히 먹고 있어요. 어머님이 보내주신 전복을 맡기니 때마다 먹고 있어요. 덕분에 몸도 빨리 회복되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려요, 어머님. 그게 도움이 되다니 다행이에요. 다른 것도 필요하면 얼마든지 말해주세요. 아무 것이나 사다 줄 수 있어요. 어머님, 괜찮아요. 세찬 씨 챙겨주세요. 이라리야 산후조리에 주랴 육아에 주랴. 이 집에서 가장 고생하는 사람은 세찬이니까요. 세찬이는 젊은 남자니까 세찬을 챙기지 말고 어미의 몸부터 챙겨주세요. 해놓으면 뼈가 사가요. 지금 누가 누굴 걱정해야 할까요? 아들을 출산하고 난 이후 시모가 잘해주셨지만 더 살뜰히 챙겨주셨어요. 귀한 손자를 낳아준 며느리이기 때문에 시모가 이렇게 잘해주신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시모의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어미야, 너 회사로 돌아가야 한다고 그랬어요. 2달 뒤라고 했던 것 같네요. 추석 지나면 회사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민규는 어린이집에 맡겨야 할 것 같고요. 1년 정도 쉬면서 내가 키우고 싶지만 형편이 어려워요. 미안해요, 어머님. 내게 미안할 게 없잖아. 너희들은 너희들이 결정하는 일이야. 하지만, 엄마야. 너 회사에 꼭 복귀해야 할까? 지금 너에게 일을 그만둘 순 없겠지? 나도 민규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는 것을 많이 고민해봤어. 엄마도 잘 아시겠지만 매달 용돈을 내야 하는 것도 있고 민규가 태어나고 생활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 식구들이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 몇 달 된 어린 손자가 엄마를 떠나 어린이집에 맡겨져야 하는 게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었어. 그래서 엄마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나도 송구스러워하면서도 어려운 상황이었어. 그러던 중에 엄마가 나한테 본인과 함께 일해보지 않겠냐고 물어보더라. 하지만 엄마야. 너 회사를 그만두고 우리 함께 횟집에서 일하지 않을래? 너 나한테 횟집에서 배울 생각은 없지? 애미야, 횟집? 미안한데 내가 어떻게 횟집에서 일을 할 수 있어? 그래도 지금 하는 일은 내 전공을 살려 한 일인데 경력을 끊고 횟집에서 일을 하는 것은 정말 어려워할 것 같아. 처음에는 모든 게 어렵지. 그래도 배워서 익숙해진다면 상관없을 거야. 저는 우리 며느리와 같이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갑작스러워서 당황스러운데요. 제가 고민을 더 해봐도 못한다고 대답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어려운 형편을 빚을 내서 전문대학을 겨우 나온 제가 전공을 살려 회사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제 전공이 아닌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을 뿐더러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횟집 일을 더더욱이나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거절을 했고 시모는 저의 거절에 더 이상 저를 붙잡지 않고 서운한 내색만 비추며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엄마가 당신한테 횟집에서 같이 일하자고 했다고 하더라. 당신이 바로 거절했다는 게 사실이야. 아무리 그래도 같이 일하자고 말한 엄마 생각해서라도 고민하는 척 좀 해보지. 엄마 많이 서운해 하시는 것 같더라. 지금 대답하는 나중엔 대답하는 못한다고 할 건 똑같을 것 같아서 괜히 희망금을 시켜드리기 싫었어. 솔직히 내가 어떻게 횟집 일을 해 그게 쉬운 일이야? 어려운 일인 건 나도 알지만 엄마도 다 생각이 있으셔서 당신한테 같이 일하자고 한 것 같은데 당신이 바로 거절했다고 하니까 나도 서운하더라고. 엄마도 얼마나 용기 내서 물어본 것 같겠어. 생각해봐. 나 아직 회사 충분히 다닐 거야? 저는 현재 회사를 그만두고 1년 쉬어도 경력을 쌓아 어디든 취직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일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횟집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자신이 없어요. 어머님은 제가 처음부터 했던 일인데 제가 할 수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사무직에서 평생 일했다고 말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어머님과 같은 분들을 존경해요. 그냥 제가 그 일을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거절한 거죠.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남편에게 제 의사를 확실히 전달했고 그 일은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 시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있는 주말에도 다시 찾아와서 설득했어요. 저는 횟집에서 일하는 자신이 없어요. 그 일에는 성격도 잘 맞지 않고 부탁해도 정말 힘들어요. 현재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해서 태연이들을 쫓아냈고 혼자서 일을 하고 있어 너무 힘들어요. 예민이가 회사를 그만두고 저와 함께 일해주면 안 될까 부탁해요. 제발.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할 돈이 부족해서 혼자 일을 해야 한다는 심오한 이야기를 듣자 안타까운 마음보다는 기분만 상했습니다. 그 이유는 월급조차 주지 않은 채 부려먹을 것이라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돈 문제는 예민한 부분이라 생각되어 묻고 말았지만 용기를 내어 시모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직원들을 다 두고 난 후에 제가 일한다면 월급은 어떻게 지급해 주실 생각이시죠? 당연히 충분한 생각이 없다면서 없는 형편에 남한테 주는 것은 아깝지만 며느리한테 주는 것은 아깝지 않은 이유가 있겠죠? 너무 과한 말이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같이 일해볼까? 그러자 시몬이 현재 상황이 힘들어서 다른 직원들만큼은 챙길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창담은 못하겠다는데요. 어머니, 양식당 운영이 힘들다는 것 저도 알지만 일한 만큼 받지 못하고 일해야 한다면 누구나 싫어하지 않을까요? 심지어 제 경력까지 포기해야 한다면 정말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어머님에게 도움이 되고자 아르바이트생을 구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때부터 시모는 제게 괴로움을 안겨주며 남편도 제가 어머니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태도가 확연하게 변했습니다. 경쟁자가 그 비쌀 전복을 사야 한다고 했습니다. 먹이고 2번이나 찾아와서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당신은 어쩜 그렇게 냉정할 수가 있어? 부탁하는 사람이 우리 엄마가 아니라 장모님이었어도 당신 그렇게 거절했을 거야. 당연히 우리 엄마에서도 나는 거절했을 거야. 당신 왜 내 생각은 안 하고 어머님 편 만드는 거야. 당신은 내가 하기 싫은 어머님 일을 억지로라도 했으면 좋겠어. 며느리면 시어머니가 시키시는 일은 싫어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정도로 부탁하면 나라도 할 것 같아. 괜히 거절했다가 사이 틀어지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아. 우리 엄마 이제 당신 믿게만 보인다고 하는데 나도 믿게 보일 것 같아서 내가 여기서 당신 편 들어주고 도와줄 수는 없을 것 같아. 산후조리도 끝나지 않은 마당에 번갈아가며 저를 괴롭히는 남편과 시모가 밉고 원망스러웠습니다. 시모는 싫다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이틀에 한 번꼴로 집에 찾아와 저를 설득시켰는데 그땐 정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아들을 버려두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저 정말 힘들어서 그래요. 그리고 어머님 일은 제가 회사 다니면서 몸도 완전히 회복되고 그러면 고민을 해볼게요. 말로만 고민해본다고 하고 그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건 누가 몰라서 그러는 줄 아니. 내가 이 일 잘 되면? 어머니,
양식당 운영이 힘들다는 것 저도 알지만 일한 만큼 받지 못하고 일해야 한다면 누구나 싫어하지 않을까요? 심지어 제 경력까지 포기해야 한다면 정말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어머님에게 도움이 되고자 아르바이트생을 구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때부터 시모는 제게 괴로움을 안겨주며 남편도 제가 어머니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태도가 확연하게 변했습니다. 경쟁자가 그 비쌀 전복을 사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너에게 넘겨줄 것이 있으니 평생 월급쟁이로 살지 말고 나와 함께 회집을 이어받아 사장 소리를 들으며 살아봐. 어미, 너도 싫은 것 같은데, 어머님, 그러면 세찬 씨를 봐서 회사를 그만두고 함께 일해보자고 하는 건 어떨까? 세찬 씨는 어머님 가게에서도 일도 많이 했고, 쟤보다 더 잘할 것 같아. 차라리 세찬 씨에게 부탁해봐. 우리 아들은 지금 하는 일이 있는데, 어떻게 일을 그만두라고 할 수 있어? 여자는 이 일, 저 일 상황에 맞게 다니면서 할 수 있지만, 남자는 인정받으려면 한 회사의 직원이어야 돼. 너는 아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어리석니? 제가 회사로 다시 복귀하기 전까지 이어지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괴롭힘에 결국 백기를 들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울며 겨자 먹기로 시어머니의 가게로 출근을 해서 배우기 시작했는데 회집이란 정말 쉽지 않았고 매일마다 왜 이 일을 하는지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 참고 버텨냈지만 어느 날 그 모든 것이 소중하지 않아졌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일하고 있어도 엄마에게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전화를 받아보니 아버지가 꼬리뼈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급한 수술비가 필요한데 당신이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더러웠던 집 정리 중 도와주러 나온 남편에게 아버지의 수술비를 부탁하고 있었는데 어디서 얘기를 들었는지 엄연히 다가오시더니 남편이 대답을 하기도 전에 아버지의 대답을 하셨어요. 너 방금 아빠가 꼬리뼈 수술을 해야 된다고 했니? 미안한데 세찬이나 나나 지금 아빠 수술비를 줄 상황이 안 좋아 보이네. 맞아 여보나 지금 여유 자금이 없어서 시아버지의 수술비를 보태주는 건 어려울 것 같아 형편에 맡겨야 하는데 도움을 요청해도 될까? 그런 것 아니니 언니가 있고 왜 너희 아버지가 내게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니? 원래 그런 건 여자들이 다 하는 거 아니니 같이 족지를 먹고 도와줄 돈이 없다며 렁갈하게 말하는 아버지와 남편을 보고 놀래고 조용해지는 마음을 감추려 돈을 망설이는 남편과 아버지를 보며 전혀 내가 있는 것 같지 않았어요. JS는 돈을 아끼는 남편과 아버지를 보고 겁이 울렀다. 아버지의 통장을 내 걸로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내가 내게 맡겨둔 내 통장이 있지? 아버지의 간병비로 모아둔 1억이야. 지금 돈이 부족하면 그 돈이라도 사용할 생각이니까 그 통장 좀 줘. 아버지 수술을 빨리 해야 되니까. 내일 돈을 보내줘야 할 것 같아. 그거 이미 쓴 건데 너 민규가 가진 돈을 엄마가 빚을 갚아야 한다고 급하다고 해서 급하다면 그거라도 써야 한다고. 엄마가 계좌로 보내줬어. 그 돈은 지금 나한테 가고 있어? 내가 너한테 말 안 했었나? 지금 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 돈은 내 돈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도 없이 어머니한테 보낼 수가 있어? 그리고 왜 지금서야 말하는 거야? 너 진짜 미쳤어. 자식들 때문에 평생 힘든 일을 해온 엄마가 나이가 들면 탈이 날 것 같은 생각에 나는 결혼 전에 엄마의 간병비라는 명목으로 10억을 모았어. 그리고 우리 집 돈을 관리하는 남편이 알아서 돈을 불려놓을 테니 맡겨둬서 맡겼어. 그런데 남편은 한마디도 없이 그 돈을 빚 갚는 데 사용했어. 그 사실을 알고 나니 순간 상심해서 남편을 채찍질했어. 어디가? 어디가 너가 시어머니 앞에서 소리치고 있어. 돈을 언급하니까? 어머니, 내 눈엔 패가 없어? 어머님처럼 보이려면 패가 있어야지. 어떻게 내가 모은 돈인데 한마디도 상의 없이 쓸 수 있니? 세찬 씨 돈도 아니고 엄마 돈도 아니고 내 돈도 아니고 우리 엄마가 가진 돈이잖아. 우리도 엄마 병원비와 간병비로만 쓰려고 모아둔 돈인데 그 돈을 어떻게 돈인데 그걸 쓰냐고요? 너 지금 내 시어미한테도 소리를 지르는 거니? 솔직히 말해서 내가 우리 집에 시집 올 때 가져온 게 뭐가 있어? 그깟 몇백밖에 하는 혼수만 달랑 들고 시집 왔으면 끝이라 생각하고 나한테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치모의 말에 화가 치밀어 오른 저는 결국 제 화를 이기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시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예단 예물 같은 건 필요 없으시다고 혼수만 해오시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은 전셋집이자 저랑 사람이 같이 내고 있어요. 근데 예단은 무슨 예단이에요? 그렇게 치면 어머님은 우리 결혼할 때 한 푼도 안 도와주셨으면서 저한테 무슨 1억이나 하는 예단을 바라는 거예요? 어머님이 가져간 그 돈은 예단이 아니고요. 어머님이랑 민규 아빠가 저한테서 도둑질한 거예요. 정말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 말 조심해라. 도둑질이라니. 가족들 사이에 그런 게 어디 있다고? 도둑질하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도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쓴 거지. 당연히 우리 돈이라고 생각하고 썼겠니? 그 돈은 내가 언젠가 갚아줄 테니 조금만 기다려봐라. 어머님 가족이라도 허락도 없이 가져가면 도둑질 맞아요. 그리고 그 돈 언제 갚아주실 건데요? 지금도 월급 제대로 안 주시고 저 부려먹으시면서 그 돈 언제 갚으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저는 말하지 않았다면 둘 다 끝까지 몰랐을 것이에요. 제가 이성을 잃고 울면서 소리를 질러도 남편은 난감해했는데 시몬은 오히려 더 화를 내셨습니다. 시몬이 저에게 화를 내면서 서로 싸우며 폭발해버린 거죠. 엄마가 지금 당장 수술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길을 걸지도 못하고 병원에 가지도 못하며 돈을 구할 때까지 누워있으라고 해요. 시몬은 갑자기 앞치마 주머니를 뒤지며 10,000원짜리 돈 뭉치를 제 얼굴에 던지며 소리쳤어요. 자, 100만 원이다. 필요하면 이거라도 주워가서 엄마를 도와라. 너를 보니까 며느리는 가족이 될 수 없는 것 같다. 1억을 쓰면서 울고불고 하니 참 보기 싫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돈을 들고 나가 당장 제 통장에서 돈을 꺼내온 거죠. 그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며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그 돈을 발로 짚고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도주했습니다. 그리고 레스트 오브 더 텍스트 이즈 커트 오프. 언니와 함께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돈을 빌려서 겨우 엄마의 수술 비용을 마련했는데 남편은 제가 집을 나오고 난 후 2달 만에야 저를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말했다. 여보, 집에 언제 다시 들어올 생각이니?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제 그만 화 풀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줘. 그리고 엄마, 지금 당신 없어서 혼자 고생하고 있는데 엄마 일도 다시 도와주면 안 될까? 당신이 나와 민규를 걱정해서 온 게 아니라 어머님 혼자 일하는 게 걱정돼서 일꾼을 데리러 온 거예요.